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쯤이면 대부분 사설 모의고사를 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설 모의고사만 풀거나 아니면 사설 모의고사를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하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사설 모의고사 점수는 잘 나옵니다. 점수와 등급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수능 때 가면 이게 안 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설 모의고사도 안 오르고 수능 평가원 기출도 안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이나 좋지 않은 경우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수능 점수가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설 모의고사를 잘 활용해서 수능 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향후 논술 특집 영상, 그리고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그리고 곧 있을 9월 모의평가 피드백, 그리고 정시 지원 전략 정보까지 대치동 빅마우스는 종합적인 입시 전문 채널로서 여러분들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처음 풀어가야 할 과제는요. 사설 모의고사를 왜 풀어야 하는가입니다. 사실은 맹목적으로 푸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목적성을 정확히 가지고 푸는 거랑 그냥 맹목적으로 풀어 제끼는 거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설 모의고사를 왜 푸냐면 미시 독해를 하려고 풉니다. 미시 독해가 무엇이냐? 여러분, 사실은 독해의 종류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건 아실 거예요. 첫 번째는 거시 독해입니다. 거시 독해는 무엇이냐면 글의 구조나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이 거시 독해입니다. 그런데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물론 글의 구조나 흐름 중요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 거시 독해보다는 아무래도 미시 독해 쪽이 훨씬 더 강조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따라서 사설 모의고사를 푸는 목적은 거시 독해 쪽보다는 미시 독해 쪽, 그러니까 세부적인 글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설 모의고사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거시 독해는 기출 문제로 여러분들이 단련을 하시는 게 좋고요. 미시 독해는 사설 모의고사로 단련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마음이 급하니까 기출 문제를 접어놓고 안 보고 사설 모의고사만 푸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은 미시 독해만 주로 훈련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평가원 문제를 풀려면, 수능 문제를 풀려면 거시 독해를 잘하는 상태에서 미시 독해를 연습을 해서 두 개를 다 완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설 모의고사를 풀 때는 미시 독해를 주로 특화하기 때문에 이것만 풀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수능 시험장에 가서 글의 구조나 흐름이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을 봉착하고 당황하면서 멘탈이 이제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출문제와 사설 모의고사를 병행해야 되고, 아직 기출문제가 안 된 친구들은 이제 분석이 잘 된 친구들, 글의 구조나 흐름이 어느 정도 잘 보이는 친구들은 미시 독해를 잘하기 위한 것이 이 사설 모의고사를 보는 목적성임을 잊지 말고 미시 독해를 트레이닝을 하시고, 그리고 사설 문제 다 하신 이후에는 기출 분석이 다 된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기출 문제를 보면서 거시 독해 프레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되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미시 독해와 거시 독해의 밸런스가 끝까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기출문제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하반기에 기출문제를 놓고 사설 문제만 풀면 거시 독해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서 수능 시험장에선 세부 정보는 잘 보이지만 전체적인 틀은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설 모의고사에서 1, 2등급을 찍었던 친구가 수능에서는 3, 4, 5, 6등급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잘 숙지하셔서 공부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설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는 이유는 EBS 연계의 중요도를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 EBS 연계와
또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출제할 때 EBS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따라서 사설 모의고사를 잘 보시면 독서와 문학이나 언매에 있어서 중요도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추천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사설 모의고사를 풀고 있던지 간에 1회차의 경우에는 뭐가 나왔고 2회차의 경우에는 뭐가 나왔고를 확인하셔서 EBS 교재에 발을 정자로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떤 작품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출제되기도 하거든요.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회차부터 10회차, 예를 들어서 그냥 10회차까지 있다고 치면 어떤 작품이 5번 이상 출제가 됐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반복 출제가 됐다고 하면 이 부분은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회독을 칠 때 전체 내용을 다 이제 복습을 하긴 하시겠지만, 같은 강도로, 같은 세기로, 같은 어떤 그 시간을 투입해서 모든 작품을 일일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으로는 이 사설 모의고사를 통해서 어떤 작품이 제일 중요하고 좀 덜 중요하고 이런 우선순위가 좀 세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할 때 사설 모의고사를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번은 제가 위에서 1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설 모의고사와 기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시독해와 거시독해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사설 모의고사는 굉장히 세세하고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답의 선지를 많이 구성을 하고요. 기출 같은 경우는 글의 구조라든지 글의 흐름, 그리고 전체적인 글의 주제를 가지고 정답 선지를 많이 구성을 한다는 점이 차이점이에요. 따라서 그 수능에서 중요한 그 능력치를 키우시려면 사설 모의고사와 기출을 다 같이 봐주시고 끝까지 기출을 놓지 않음으로써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말 3수 4수를 해서 기출을 달달 외울 정도로 봤다고 해도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외워진다라고 해서 기출 분석이 잘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답이 외워지냐 그 유무보다는 글의 구조와 흐름이나 주제가 잘 보이냐,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 제가 경험해 본 결과는 아무리 내가 기출 문제를 여러 번 봤다고 하더라도 사설 모의고사를 공부한 이후에 혹은 직후에는 반드시 기출로 다시 한번 밸런스를 잡아주셔야 된다, 0점을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차이점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먼저 기출로 중심을 잡으시고요. 사설 모의고사는 조금 미뤄뒀다가 9월달부터 푸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기출은 언제까지 풀어야 되나요? 제가 조금씩 앞당겨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기출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직전까지 풀어야 됩니다. 아니, 수능 시험 당일날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이 너무 지겹다고 하더라도, 만약 기출이 지겹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하면 볼 때마다 새롭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답이 달달 외워지고 기출이 너무 지겹다라고 한다면요, 일단은 조금 덮어놨다가 어쩔 수 없이 사설을 좀 먼저 공부를 하다가 조금 그래도 좀 가물가물해졌을 때쯤 다시 펼치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정답 선지 하나하나 좀 뜯어보시고, 그리고 지문 하나하나 다시 한번 뜯어보시고, 그리고 발문도 뜯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보기 지문이나 요런 오답이 구성되는 논리 구조 같은 것도 뜯어보시다 보면 또 이제 전문가들이 해설을 어떻게 써놨나 이런 거 해설지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요, 분명히 볼 때마다 새롭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출이 지겹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걸 업으로 삼고 있는 저조차도 기출은 계속 보다 보면 새롭거든요. 새롭고 분명히 배울 만한 점들이 계속 발견이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 정도 레벨에서 기출이 지겹다고 안 보는 건 좀 뭐랄까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소 지겹고 힘들더라도 수능 직전까지 보세요. 대치동 빅마우스 빅쌤이 계속 보라고 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들여다보고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하다 보면, 그리고 연계되는 지문들도 있어요. 연도는 다르지만 뭔가 관련성이 있는 지문들이 있어. 그런 것도 좀 엮어서 보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나라면 또 여기서 어떤 문제를 낼 것인가도 생각을 해보고, 왜 굳이 이 부분에서 문제를 출제했을까라는 것도 봐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노하우를 많이 공개를 하네요. 자, 따라서 기출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또는 마음이 급하다고 사설만 열심히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사설 모의고사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 기출 분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향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사설 모의고사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사설과 기출의 차이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기출로 회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이걸 이제 백그라운드로 깔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사설 모의고사의 활용법 보시겠습니다. 사설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많은 친구들이 가장 먼저 봉착하는 문제는 시간 부족입니다. 사설 모의고사를 가지고 시간 단축 연습을 하려고 혹은 타임 어택을 연습하려고 시작을 한 건데, 막상 풀다 보면 사설의 지엽적인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70분, 80분 안에 도저히 못 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를 놔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설 모의고사를 제껴버리고 기출문제를 하자니 기출문제는 지겹고, 그래서 국어 공부를 놔버려. 그러면 당연히 점수는 안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N수의 길에 접어든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길을 밟지 않으려면 3등급에서 5등급 친구들은 먼저 사설 모의고사의 시간을 100분으로 놓고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00분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100분으로 시작하지만 90분, 80분, 70분 정도까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1, 2등급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미리 70분을 놓고 시험을 실시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80분으로 놓고 하시고요. 더 초과한다면 1, 2등급 친구들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점점 줄여가는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70분으로 놓고 진행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능 시험장을 경험해 보신 N수생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긴장되고 힘듭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좀 시간을 미리 연습할 때 좀 당겨서 압박감을 가진 상태로 연습을 하다 보면 수능 시험장에서의 상황이 굉장히 좀 익숙하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강생들한테도 제자들한테도 70분 정도로 맞추고 연습을 하라고 하고, 이제 하반기에는 그렇게 시킬 예정이고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활용법은요, 매주 1회씩 푸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사설 모의고사가 일주일에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런데 모아놨다가 일주일에 4일을 몰아서 풀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 점수라는 게 들쭉날쭉 하잖아요. 들쭉날쭉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연속으로 풀어보다 보면 이게 한 주씩 풀어서 좋은 점은 뭐냐면 이 편차가 클 수가 있거든요. 어떤 주는 잘 봤다가 어떤 주는 좀 못 봤다가 어떤 주는 다시 잘 봤다가 어떤 주는 잘 못 봤다가, 이렇게 편차가 크거든요. 근데 편차가 크면 이게 뭔가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왔다 갔다 하니까, 점수의 진동이 심하니까. 그런 친구들은 일주일에 4일을 몰아서 풀면 진동이 좀 적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4일을 몰아서 풀어보시고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복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약 매주 1회씩 푸신다고 하면 이제 일주일 풀고 내가 많이 틀린 분야는 그 한 주 동안 다시 좀 집중 트레이닝을 해서 고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봐서 그 부분이 이제 수정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독서의 경우에는 사설 모의고사 난이도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독서의 경우에는 조금 많이 틀리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문학과 선택 영역 위주로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모아놨다가 일주일에 4일 몰아서 전 영역을 몰아서 풀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회차별로 풀어보는 것도 괜찮지만 여러분들께서 특정 영역만 몰아서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4회분을 이제 모았는데 처음에 풀 때 한 회차당 문학 같은 경우에 뭐 25분씩 잡고요. 25분씩 4회분이면 100분이죠. 이 100분 동안 1회 문학, 2회 문학, 3회 문학, 4회 문학을 몰아서 풀어보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1회차당 독서를 한 35분씩 해서 4세트, 4회분을 120분 동안, 죄송합니다. 120분이 아니라 140분이죠. 140분 동안 1회에서 4회까지를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언매나 화작도 마찬가지, 독서론도 마찬가지. 독서론 따로 해도 되고요. 일반 독서 지문 따로 해도 괜찮습니다. 독서론에서 한두 개 실수를 하는 친구들은 독서론만 모아서 풀어보는 것도 괜찮겠고, 독서 내지문을, 독서론 포함해서 내지문을 한 번에 연습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뭐 여기서 좀 40분씩 잡고 160분 동안 독서의 내지문을 4회차를 연달아서 몰아서 푸시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언매 같은 경우는 한 회차당 15분씩 잡으면 4회차 하면 60분이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특정 영역에 대해서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진단할 수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고,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풀었던 모의고사로 새롭게 풀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니면 틀린 문제만 몰아서 풀어보는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체크해서 기출 스타일과 비교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죠. 아까 전에 기출과 사설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결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체크해서 사설 모의고사의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여러분이 한번 분석해 보시고 기출 모의고사의 그것과 비교를 해보시면 기출과 사설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갈립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기출과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가 사설 모의고사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틀렸을 때는 내가 좀 더 꼼꼼하게 학습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기출이랑 완전 다르다라고 할 경우에는 부담 없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기출에 대한 중심이 안 잡혀 있으면 뭐 기출이랑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사설 모의고사를 틀렸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멘탈이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굉장히 좋은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차이를 느끼게 되면 기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사설 업체마다 스타일이 다른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회사의 사설 모의고사를 만약에 푸신다고 하면 EBS 모의고사 포함이고요. 이런 걸 명확히 좀 아시게 되고, 어떤 지문이나 문제를 틀렸을 때 뭐 지문 스타일을 봤을 때 이건 기출 스타일이 아니야, 틀렸을 때 이거는 기출 스타일이 아니니까 빨리 보고 넘어가자 라는 식으로 완급 조절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나 지문 그 자체보다는 EBS, 특히 EBS 중에서, 그리고 기출지문 중에서 어떤 연관성을 갖는 게 출제되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설 모의고사에서 1, 2등급 못 받는다고 너무 민감하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EBS 연계 지문 중에 어떤 게 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주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확인하는 용도로 쓰시면 여러분들 오히려 사설 모의고사 주간지를 푸실 때 멘탈이 안정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정답의 근거가 애매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명확한 선지로 한번 바꿔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의 근거를 명확하게 잡아서 이 선택지는 이렇게 바꿔야 되지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훨씬 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제위원의 시각에서 학습을 해볼 수 있는 건 덤이에요. 일곱 번째는 점수 자체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등급에도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 마친 후에 내가 이전보다 나아진 점과 부원할 점을 정리해서 그걸 한 주간의 공부 방향에 적용을 한다면 사설 모의고사의 의의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점수와 등급을 확인하는 용도로 쓰고 그걸 가지고 어떤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수험 생활이 고달파집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 수험 생활은 끝까지 집중해서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사설 모의고사도 여러분들이 전력 질주하기 위한 도구로 삼고 원동력으로 삼고 최선을 다해서 질주해야지 지금 이 순간에 이 사설 모의고사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 가야 될 길을 멈춰 서 있으면 여러분들 엄청난 손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대치동 빅마우스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압축적으로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유료 컨설팅이라고 해도 좋을 만한 내용들을 많이 담았어요. 여러분들 적용 많이 해보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향후에도 저는 이러한 내용들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요.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